안녕하세요. 나도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진기령입니다. 오늘은 뱅큐 모니터 사용자를 위한 뱅큐 모니터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모니터가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컬러를 유지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박스를 열어보면 공장 캘리브레이션 리포트라는 게 있잖아요. 감마나 색온도 그리고 상하 좌우의 균일성 등 여러 가지 캘리브레이션 된 정보가 있는데요. 사용 시간에 따라서 색상이나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장에서 정교하게 교정한 색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거의 모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모니터가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교한 컬러를 유지하도록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뱅큐 모니터에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뱅큐 홈페이지와 머스트 컬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PC에 설치를 하시고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은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고요. 또 9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지금 1.3.1 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로 작품을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뱅큐 SW311C 모니터에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하려면 여러분들께서 USB 업스트림이라는 케이블을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한쪽은 이렇게 좀 네모나게 생겼고요. 또 반대쪽은 우리가 흔히 보는 USB 포트입니다. 반드시 모니터와 PC에 연결을 하셔야 돼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 케이블을 통해서 모니터와 PC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없으면 연결해 달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케이블을 연결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니터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컬러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컬러는 모니터와 함께 주변 빛들의 색과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정확하지만 실제 사용자 눈에 인지되는 컬러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후드로 주변 빛을 차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죠. 여러분들께서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도 다 설치를 하셨을 테니까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를 실행한 첫 화면입니다. 자, 모니터는 SW311C라고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캘리브레이션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빨간색의 X표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가 센서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센서를 PC에 연결을 하시고 클릭 센서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가 센서를 인식하게 되고 X 표시가 녹색의 체크 표시 인지했습니다 라는 표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자, 어드밴스드를 선택을 하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죠. 프로파일링을 선택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이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교정할 것이냐에 대한 설정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는 왼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선택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죠. 가장 위에를 한번 볼까요? 자, 디폴트라는 부분은 일종의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뭐 웹 디자인, 그래픽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직접 설정하시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제 환경에 맞게끔 또는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교정하는 이 하단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정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화이트 포인트죠. 흰색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D50, D65, 그리고 P3 여러 가지 색온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야에서 색온도는 6500켈빈을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6500켈빈을 선택을 할 건데 뱅큐는 친절하게도 D65라는 색온도도 제공을 하지만 XY 값에 좌표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색온도를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D65로 교정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D65는 6504켈빈이에요. 산업표준인 6500켈빈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저는 켈빈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하고 6500켈빈이라고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RGB 프라이머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 모니터가 어떤 색 공간을 기준으로 표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패널 네이티브는 뭐냐면 이 SW321C 모니터가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색 공간으로 교정하겠다입니다. 자, 그리고 어도비 RGB도 있고 sRGB도 있죠. 자, 어도비 RGB를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삼각형이 나타났죠. 자, 어도비 RGB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전체 색 범위에서 이 삼각형 안쪽에 있는 색들만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도비 RGB를 어느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자, 어도비 RGB는 출력을 염두에 두었거나 또는 보다 더 풍부한 색상으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프린터는 실은 sRGB 색공간보다는 조금 넓게, 그리고 어도비 RGB보다는 조금 작은 색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색, 그 프린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을 다 쓰기 위해서 어도비 RGB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모니터와 똑같이 출력하기 위해서 어도비 RGB 색 공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즉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프린터가 100%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어도비 RGB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sRGB는 HP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제정한 색 영역입니다. 어도비 RGB와 비교하면 블루와 레드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 그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죠. 이 sRGB는 굉장히 오래전에 제정된 거라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모니터는 바로 sRGB급 모니터입니다.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는 sRGB를 표준 색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웹에 게시하거나 모니터에서만 작품을 감상한다 라고 한다면 sRGB 색 공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과 색을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렉 709죠. 자, 렉 709는 sRGB와 색 공간이 거의 비슷한데요. 방송 분야에서 이 색 공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뱅큐 모니터로 방송 분야에서 어떤 영상을 작업하신다면 렉 709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CI P3는 자, 블루는 거의 비슷한데 레드와 그린 부분이 sRGB 또는 어도비 RGB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DCI P3는 미국 디지털 영화 산업에서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는 색 공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화 분야에서 이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DCI P3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뱅큐 모니터가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도 있지만 맥 제품과 아이맥이라든지 맥북 프로 듀얼로 사용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2016년 이후에 출시된 애플의 디스플레이는 전부 DCI P3 색역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의 최종 소비지가 만약에 애플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DCI P3를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게 바로 이 커스텀 색역인데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지원되는 모니터에만 있는 기능으로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커스텀을 눌렀더니 왼쪽에 레드, 그린, 블루의 XY 좌표 값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색역을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뱅큐 모니터를 일반 모니터와 사용하실 때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감마, 색온도, 밝기 이 세 가지가 교정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 즉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 공간,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약간의 색상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는 사용자께서 직접 이 색역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모니터의 색역을 잘 기록하셨다가 직접 입력함으로 인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더 색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인 거죠. 일부 브랜드에만 이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어도비 RGB 색 공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도비 RGB 색 공간을 선택을 했더니 루미넌스라고 또 기능이 있죠. 이 루미넌스는 모니터의 휘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도비 RGB가 규정하고 있는 160 칸델라로 교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감마라는 부분이 있죠. 자, 감마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엘스타라는 감마도 제공하고 있고 또 sRGB 감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RGB 감마는 2.2 감마와 거의 유사하고요. 감마 곡선이 보통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엘스타 감마는 S자 커브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에 적합한 감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물 사진 많이 하시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저는 산업 표준인 감마 2.1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블랙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가장 어두운 블랙을 어느 기준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정의인데요. 저는 릴레이티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드려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왼쪽에 캘리브레이션 프리셋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걸 한번 눌러보면 캘리브레이션 1, 2, 3 이렇게 있는데요. 캘리브레이션 된 정보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각기 다른 캘리브레이션 결과값을 저장해서 작업 환경에 맞게 즉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이 하키퍽에서도 빠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옵션을 두고 있죠. 자, 그리고 프로파일 디스트리뷰션 기능은 시스템 레벨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ICC 프로파일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측정된 이 모니터의 컬러 특성 정보가 파일로 저장이 될 건데요. 이 파일명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파일 버전은 버전 2와 버전 4가 있습니다. 자, 버전 4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규약이긴 한데요. 아직도 일부 편집 프로그램에서 프로파일 버전 4를 인식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버전 2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파일 타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 매트릭스 방식이 있고 16비트 LUT, 룩업 테이블이죠. 8비트 룩업 테이블을 변경하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저는 매트릭스 방식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치 셋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이즈가 총 세 가지죠. 스몰, 미디움, 라지. 자, 한 번씩 눌러볼까요?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색상표가 조금씩 변경이 돼요. 미디움을 한번 눌러보면 조금 더 많아지죠? 라지를 누르면 더 많아지죠? 자,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샘플이 되는 기준 색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교한 교정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스몰 정도로만 선택을 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설정한 대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화면에 캘리브레이션 센서를 스파이더 X를 배치하십시오라는 안내가 나오죠. 자, 스파이더 X를 모니터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시는데 자, 모니터를 뒤로 눕히세요. 이렇게 눕히시면 자연스럽게 스파이더 센서가 모니터에 딱 달라붙습니다. 패널과 센서 사이에 틈새가 없나 라고 봐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컨티뉴를 누르면 캘리브레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자, 모니터에서 여러 가지 컬러들이 표현이 될 거고요. 스파이더 X가 계측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 보면 캘리브레이션 결과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뭐 벤큐 그리고 SW311C 그리고 프로파일명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160 칸델라로 교정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60에 거의 근접한 159.392, 그러니까 뭐 160 칸델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로 한 휘도는 우리가 목표로 한 160 칸델라에 정확하게 교정이 됐습니다. 단 1 칸델라도 오차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색온도를 한번 볼까요? 색온도는 6500 켈빈으로 교정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6524 켈빈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밝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통상 플러스 마이너스 200켈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6500켈빈에 근접하게 교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했으니까 밸리데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교정된 모니터가 얼마나 컬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밸리데이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한 번 더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컬러들을 스파이더 X 센서로 측정을 해서 현재 이 캘리브레이션 된 SW311C 모니터의 컬러 정확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모니터에 스파이더 센서를 배치를 하고 자, 모니터를 뒤로 기울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컨티뉴를 눌러주겠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컬러 정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한번 결과를 볼게요. 숫자도 많고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냐면 숫자 3입니다. 자, 컬러 정확도는 기준 컬러를 모니터에 표현을 시켰을 때 이 기준 컬러와 모니터에 표현된 컬러가 얼마나 동일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차이가 없으면 0이 되는 거고요. 차이가 있으면 그만큼 수치가 1, 2, 3, 4, 5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람은 이 차이를 3 이상부터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용 모니터는 대부분 3 이하로 모니터가 제조가 되고 있죠. 바로 이 수치를 델타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W311C의 그 컬러 정확도 델타 2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는 모니터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하단에는 총 15개의 기준 컬러가 있습니다. 각각의 컬러에 대한 델타 2 값, 색상 정확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평균 값이 1.51, 그리고 맥시멈이 2.08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가장 색상 정확도가 나쁜 정도가 델타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빠도 사람이 그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는 정도. 그리고 이 모든 컬러의 평균 값을 냈더니 1.51 정도 나왔다는 거죠. 전문가용 모니터이기 때문에 색상 정확도 델타 2, 3 이하로 제조가 됐고, 실제로 캘리브레이션을 했더니 3보다도 더 낮은 평균 델타 2 1.51로 상당히 내려갔다는 겁니다. 델타 2가 1 정도만 돼도요, 레퍼런스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W311C는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색상 정확도가 상당히 정확한 컬러로 볼 수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잘 됐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수치가 있지만 딱 한 가지, 델타 2, 3, 2 하면 된다는 거. 자, 이제 피니쉬를 누르면 모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캘리브레이션 된 이 모니터 프로파일이 운영체제에 잘 설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시고요. 디스플레이 설정을 눌러보시면 만든 프로파일이 색 프로필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컬러로 작업하기 위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가 이전 버전에서 갖고 있었던 프로파일링 이슈가 1.3.1 버전 이상에서는 정확하게 해결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종종 이용하고 있는 ICC 뷰에서 프로파일링 이슈에 대한 부분을 검증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업로드를 먼저 하고요. 만든 모니터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됐죠. 자, 그리고 컬러 스페이스 1, 2가 있는데요. 컬러 스페이스 1에다가는 방금 제가 어도비 RGB로 교정을 했으니까 어도비 RGB 색 공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러 스페이스 2번에는 모니터 프로파일을 입력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됐다면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색 공간 어도비 RGB로 이 프로파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도비 RGB는 색깔이 있는 이 방패 모양의 테두리가 바로 어도비 RGB가 규정하고 있는 색의 범위이고요. 그물망이 바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만든 프로파일의 색역입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어도비 RGB를 선택했다면 어도비 RGB 색역에 준하는 프로파일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 9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네이티브, 그러니까 더 넓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도비 RGB와 그리고 모니터 프로파일의 색역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본 게 아니라 색역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도비 RGB와 그리고 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파일의 색 공간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 9 버전에서 프로파일링 이슈는
1.3.1 버전에서 완벽하게 해결이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도비 RGB 색공간 외에 sRGB라든지 DCI P3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또 별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 블로그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벤큐 모니터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는 단 몇 단계에서 모든 설정을 다 할 수 있었고 이해하기 쉬운 UI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캘리브레이션 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사진이나 영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게 되는데요. 모니터가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수트를 멋있게 차려입고 슬리퍼를 신는 것과 같고 기타리스트가 연주 전에 조율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분, 15분이면 모니터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로 작품을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의 진근영이었습니다.